여러분, 걷기는 과연 운동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운동이지 라고 답하시거나 혹은 그건 그냥 가벼운 활동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걷기가 신체에 충분한 운동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걷기는 명확히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그 조건을 결정짓는 운동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원리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신의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걷기의 효과가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각자의 수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단순히 운동을 잘한다, 못한다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심폐지구력, 근신경 효율, 현재 신체의 운동 적응 상태와 같은, 즉 현재 내 신체가 어느 정도의 부하를 견디고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리적 적응 수준을 의미합니다. 걷기는 기본적으로 대근육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산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분명 유산소성 운동의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절대 강도가 아니라 상대 강도입니다. 같은 시속 5km/h로 걷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최대 심박수의 40%도 안 되는 일상 활동 수준에 머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있죠. 자, 같은 5km/h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러너 A 20대 남성은 일정한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 심박수가 132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너 B인 40대 여성은 숙련자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심박수가 상승해서 158bpm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걷기를 하는데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40대 여성 숙련자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5km/h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다른 강도의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몸을 이 운동에 적응을 시켜야 하는데요. 저희 트레이닝의 핵심 원리 중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이 있습니다. 운동이 우리 몸을 바꾸는 메커니즘은 점진적 과부하에 있는데요.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이 반복되면 더 이상 적응 또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도, 시간, 빈도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증가를 시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보다 10발자국 더 걷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내 신체에 조금 더 강한 부하를 주는 겁니다. 또한 개별성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체력자나 고령층에게는 낮은 속도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유산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성인에게는 기초대사 수준을 넘어서는 심박수의 60에서 70% 이상의 강도가 필요한 거죠. 운동 경험자라면 평지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인터벌이나 경사도를 통해 또는 뛰기, 달리기를 통해서 운동 자극을 재설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목적에 따른 특이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닝의 원칙 중에서 특이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몸은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만 적응합니다. 걷기를 진짜 운동으로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많이 걷는 것에서 벗어나서 운동의 변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걷기에 FITT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프리퀀시, 주당의 빈도입니다. 인텐시티, 숨이 찰 정도의 강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타임,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지속 시간입니다. 타입, 경사나 속도 변화를 통한 자극의 형태입니다. 결국 걷기는 운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의 생리적 자극으로 작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 자극을, 그 운동을 점진적으로 제어하고 증가시킬 수 있다면 걷기는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기능적인 최적의 운동이 될 것이에요. 걷기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운동입니다. 단 생리적 자극이 동반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자극이 오는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걷기를 진정한 운동으로 만드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움직임의 재정의, 그 활동과 운동의 경계 사이에 있는 이 걷기를 우리는 흔히 건강한 활동이라고 말하지만 생리학적 관점에서 활동과 운동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활동이라면 운동은 신체의 항상성을 의도적으로 깨트려 더 높은 수준의 적응을 유도하는 전략적 자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은 결국 임계치를 넘어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임계치를 넘지 못하는 걷기는 노화를 늦출 수는 있어도 신체의 기능을 능동적으로 향상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3대 원칙의 통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우리 몸은 어제와 같은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속도, 경사 혹은 지속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신체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둘째, 개별성입니다. 만보라는 숫자는 평균의 함정일 뿐입니다. 고령층에게는 시속 4km/h가 고강도 인터벌이 될 수도 있고 숙련자에게는 시속 7km/h도 저강도 회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내 심박수와 근신경계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셋째, 특이성입니다. 목적 없는 반복은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심폐지구력을 위함인지 하지의 기능적 협응을 위함인지에 따라 보행의 리듬과 환경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FITT 원칙을 적용하라. 이제 여러분의 걷기가 FITT, 즉 빈도, 강도, 시간, 형태라는 정교한 틀에 맞춰져야 합니다. 즉 설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많이 걷는 정량적 목표를 벗어나 내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에 도달하고 있는지, 근육이 적절한 대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성적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 걷기는 인류가 가진 가장 완벽한 기본적인 이동수단 또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이 약이 될지 그저 일상이 될지는 여러분이 부여하는 자극의 밀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숫자에 절대 매몰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숨이 약간 가쁘고 땀이 맺히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시작점입니다. 걷기는 운동입니다. 단 여러분의 몸이 생리적으로 응답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